기회를 참 영광입니다. 저는 제가 그동안에 노화 연구하고 그다음에 장수 연구를 하면서 제가 느꼈던 그런 것을 오늘 좀 간략히 좀 소개를 드리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좀 이 사회를 좀 바꿀 수 있을까, 그런 제 순진한 그런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원래 의학도고 생명과학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관심 가졌던 것은 사람이 왜 늙냐, 어떻게 늙느냐, 그것을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이 저희들의 제일 큰 숙제였고, 그런 연구를 쭉 하는 과정에서 정말로 사람들이 많이 늙어버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그래서 이제 장수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이 장수 연구를 시작할 때 제일 큰 중요한 목표는 뭐였더냐, 이 사람이 늙어져 가면은 점점 기능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가 나빠지기 때문에 정말 아주 늙어버리면은 얼마나 나빠졌을까. 정말 그 사람이 어떤 final stage of life, 생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 인간의 모습,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 무엇일까, 그걸 첫 번째 저희들이 알고 싶었고, 두 번째는 그러한 상태에 계신 분들이 행복할까, 인간다운 디그니티를 유지하고 있을까, 이런 것이 저희들이 이 백세인 연구를 시작했던 계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연구를 하고 나서 제가 지금까지 가졌던 생각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이 장수조사를 하면서 제가 크게 느낀 것이 세 가지 방향입니다. 하나는 100세까지 사신 어르신들이 실제 만나보니까, 예를 들면 팔굽혀펴기 100개를 하신 분도 계시고,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예를 들면 새벽에 동네 사람들을 깨우시는 분도 계시고, 지게를 메고 다니면서 밭에서 일하시고 계신 분들도 제가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화라는 것이 예를 들면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구나 하는 것을 첫째 우리가 느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그러한 장수하신 분들, 100세가 넘게 사시는 분들이 그 사시는 그런 환경을 보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이라든지 사르디니아라든지 크레타섬이라든지 이런 데 전 세계 장수에 갔을 때도 그분들이 사는 환경이 아주 풍요로운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그렇게 크게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도 이분들이 다 장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비용 장수 사회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현장에서 저희들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또 저희들이 백세인 조사에서 느꼈던 것이고, 세 번째는 저희들이 예를 들면 저는 생명과학자입니다. 그래서 노화 연구를 하다 보니까 최근 지난 10여 년 사이에 엄청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래 생각했던 노화의 개념에서 거의 180도 다른 새로운 혁신적인 이 과학기술이 등장하면서 인간의 노화된 생체의 기능이다, 또는 생체 여러 가지 모든 문제점들을 혁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등장한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에 생각했던 노인이라는 개념이 달라져야겠다, 그런 것을 제가 그동안에 실제 조사하고 또 실험실에서 연구하면서 느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내용을 요약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제목을 장수사회 그리고 노화혁명이라는 그런 용어로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왜 노화혁명이 필요한가라는 것까지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일 첫 번째, 왜 고령사에 대한 고식적 대응 방안이 한계를 가지고 있는가,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노화라는 것을 생각할 때는 4개의 원칙이 있습니다. 자, 노화라는 것은 누구나 다 늙는 것이다, 보편성. 노화라는 것은 한번 늙으면 그만이다, 이게 완전 일방성. 또 노화라는 것은 어쩔 수 없다, 불가피성. 그리고 노화라는 것은 늙어지면 점점 나빠진다, 퇴행성. 이 4가지가 키워드였습니다. 바로 그런 생각이 우리 모든 사람들한테 팽배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람이 늙으면 어쩔 수 없다, 그러면서 연령차별주의적인 생각이 당연히 낯설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바로 그 근본 생각이 잘못되어 있다 라고 이제 저희들이 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장수사회를 이야기할 때 우리 고령화 충격이라는 말을 씁니다.
에이지 퀘이크, 고령화 충격, 이게 정말 올바른 소리냐? 우리가 무슨 오해를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장수사에 대해서 이 고령화 충격에 대한 오해를 한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고령화, 특히 장수도가 높아지면 의료비 지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느냐? 이게 제일 큰 걱정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 막 증가한다고 뉴스에 막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본격적으로 연구한 학자들의 자료들을 보니까 정말 사람들이 이렇게 오래 살게 되면 의료비가 많아지느냐. 그래서 80세 이전에 죽은 사람들하고 80세 이후에 죽은 사람들을 평생 의료비를 비교한 유명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봤을 때 80세 이전에 죽은 사람들이 의료비를 3배 이상 더 많이 쓰고 죽었더라고요. 80세 이후에 90세, 100세 넘어와서 죽은 사람들은 의료비를 그렇게 많이 쓰지 않았다 하는 그런 일본에 있는 그 유명한 사사키 교수가 도호쿠 대학의 사사키 교수가 발표한 것이 있습니다. 자, 그 이야기는 뭐냐? 장수가 제대로 되면 건강한 장수 사회가 되면 의료비는 절감한다. 그 연구 논문의 제목이 장수는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우리가 가졌던 생각에 한 가지 그 문제점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기회를 가져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나이가 들어가게 되면은 예를 들면 점점 이게 많은 노인성 질환들이 많아진다. 또 고령화 지수가 높아진다. 노인 숫자가 많아진다. 그러면 그에 비례적으로 그만큼 많은 노인성 질환 환자가 늘어나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 또 많은 또 반론이 또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고령화 지수가 높아져 가면서 그 비율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의 비율이 현저하게 낮아져 가고 있습니다. 고령화도가 높아져 가면서 훨씬 건강한 사람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아져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부터 30년, 40년 전에 70세 이상의 사람들의 이런 질환 비율하고 지금 현재 70세 이상 사람들에서 70대에서 사람들에서 질환 비율이 현저하게 낮다라는 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보고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사회가 되면서 건강한 노인의 비율이 유의하게 증가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나이가 많았다고 해서 전부 똑같이 다 기능이 떨어지고 퇴행적인 상황은 아니다. 나이가 든 사람들도 건강하다. 그래서 건강하고 활발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그런 새로운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가 등장하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더 앞에 등장했던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나라에서도 새로운 베이비붐 세대가 등장하면서 건강한 노인 숫자 비율은 엄청나게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과학기술의 발전이라는 것이 또 엄청난 변화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정경기 원장님께서도 이 바이오 산업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만 이 과학기술의 이 발전은 인간의 기능이 떨어졌을 때 생길 수 있는 모든 문제점들을 전부 다 해결해 가고 있습니다. 이러면 시각, 청각 같은 이런 감각의 문제 또는 팔다리를 움직이는 운동성의 문제 또는 생체 기능이 예를 들면 손상이 됐을 때 그 장기를 대체한다든지 어떤 특정한 부위를 바꾼다든지 예를 들면 흔하게 말해서 예를 들면 임플란트라든지 스텐트라든지 이런 것이 등장하면서 우리 기능들을 엄청나게 개선시켜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의 문제도 또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생각을 바꿔야겠는데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 노화에 대한 해석을 이제는 완전히 달리하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노화 현상에 대해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 같이 비가역적이고 필연적이고 퇴행적이라는 이런 것이 지금까지 지배적인 사고방식이 있는데 실제 그 노화 생물학적인 그런 최근의 연구 성과들은 이 분야에 있어서 많은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화 세포하고 젊은 세포에 비교했을 때 실제 죽여봤을 때 세포 사멸을 유도했을 때 누가 더 잘 죽느냐? 젊은 세포가 훨씬 더 잘 죽습니다. 늙은 세포들은 그런 외부 자극에 대한 저항성이 높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이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늙어지면 증식할 수 없다라는 것이 또 그다음 중요한 특징이었습니다. 늙은 세포들은 증식을 유도할 수 없다. 젊은 세포는 증식을 잘한다. 자, 그런데 늙은 세포에서도 증식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들이 차차 지금 또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가졌던 생각은 우리가 기술이 부족해서 해결을 못 쓰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아에서 저희들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호미시스, 우리가 응내성이라고 번역한 것이 외부 자극을 조금씩 주게 되면 더 심한 자극이 왔을 때도 버틸 수가 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이런 자극을 평상시에 적절한 자극을 쭉 받아왔으면 그러면 큰 자극에서 우리가 훨씬 더 강한 저항성을 갖게 된다. 그것은 그만큼 노아라는 것은 평생 살아오는 과정에서 적절한 그런 자극들을 쭉 받아왔었다. 그래서 훨씬 그런 외부 자극에 대해서 더 적응력이 더 크지다는 것을 이 구체적으로 또 최근에 또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늙는다는 것이 유전적으로 결정되느냐. 그것을 그렇게 확인하려면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뭐냐. 반드시 노아 유전자를 찾아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노아 유전자는 찾지를 못했습니다. 찾지 못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없다고 믿습니다. 그 이야기는 늙는다라는 것은 어떤 운명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생태 환경과 생활 습관이나 이런 모든 것에서 결정이 되는 것이지 운명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중요한 차이 중에 하나는 뭐냐. 늙어가는 속도가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늙어가는 속도가 우리 같은 신체 내에서도 장기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뇌가 늙어가는 속도, 간이 늙어가는 속도, 심장이 늙어가는 속도, 다리가 늙어가는 속도가 다 다릅니다. 같은 사람 몸에서도 장기마다 기관마다 늙어가는 속도가 다르고 또 실제 공동체에서 사람들마다 늙어가는 속도가 다르고 그렇다는 것은 그만큼 그 모든 장기의 기능 또는 사람들의 어떤 생활 습관이나 이런 환경적인 사회적인 요인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노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할 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노아라는 것은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가졌던 기본 원칙은 뭐였던가? 그것은 리플레이스였습니다. 바꾸자. 자, 고장 나 있으니까 바꾸자. 또 사람이 늙었으니까 정년시키고 또 젊은 사람을 바꾸자. 이게 실제 예를 들면 생물학적인 측면에서 그랬고 사회적인 측면에서 바로 그래왔습니다. 바로 리플레이스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노아라는 생각을 완전히 새로운 개념에서 받아들이면 이게 얼마든지 개선시킬 수가 있고 회복시킬 수가 있고 고칠 수가 있다라고 우리가 믿게 되면 리플레이스가 아니고 이제는 리스토어라는 원칙으로 바꿔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한번 회복을 시켜보자. 우리가 리플레이스에서 한 가지를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다시 한번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리스토어 하자는 것이 우리가 노아에 대해서 새롭게 바라봐야 할 그런 시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는 이제는 바로 노아 혁명을 해야 할 때가 됐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노인을 항상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노인 문제라는 말을 기본적으로 써왔습니다. 그 문제라는 것을 해결하려고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노력을 해왔던가 한번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노예에서 그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인터벤션 해가지고 해결을 해내야지 않느냐. 그 인터벤션을 하지 않고